만들어 놓고 그 건축법에 의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을 도로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용 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이것이 64년도인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64년도에.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러면 65년도에 어떤 사람이 남의 땅을 이용해서 저기 집을 지으려면 담당자가 사용승낙서 받아오세요. 그래서 사용승낙 받아줬단 말이에요. 건축허가 내줬어요. 근데 건축허가를 낼 때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고만 했지 그 위에 후속 조치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해준 사람이나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나가 다 없어지고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해줬다는 근거를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내가 이제 우리 안 선생님 저한테다가 이 교수님 나 여기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사용승낙서 좀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사용승낙서 해줬지 않습니까? 도로를 쓰라고. 그랬으면 내가 사용승낙서 해준 내가 지적과에 가서 내가 저 안 사장에게 여기 도로 사용승낙을 해줘서 도로를 쓰겠으니까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켜 주십시오 하고 내가 지목 변경을 해야지 해주지 공무원도 못하고 사용승낙서 받은 사람도 못하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용승낙을 해주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건축허가서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거를 도로를 바꿔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이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건축법상 만들 때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출입할 때 사용승낙서만 받으라고 해놨지 그 후속 조치는 해놓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사용승낙 해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못했는데 또 그 당시에 사용승낙 없이 그냥 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 땅이 현황 도로를 쓰고 있는 저 땅이 주인할 때 사용승낙을 해도 받았었는지 안 받았을지 모르다 보니까 담당자가 마음이야. 담당자가 사용승낙서 받아와. 그럼 받아야 돼. 아니 제가 옛날부터 도로를 쓰고 있으니까 안 받아도 돼. 누구 마음이야? 담당자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다고 얘기했으면은 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줘? 담당자 마음이라고 한 게 그게 잘못된 거야? 실질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도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시행령 쪽에 지목변경 신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주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기는 제가 이렇게 됐을 때에 제가 그 도로를 쓰고 있는데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지 않아갖고 제가 질의를 했어. 이렇게 해서 도로를 쓰고 있는데 왜 지목 변경을 도로로 하지 않았냐 했더니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도 건축법상 도로를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이게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당히 궁금해했는데 제가 그걸 두 가지를 제가 여기다가 질의하고 답변을 넣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질의.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넓이 6m 이상의 포장된 현황도로, 지목은 도로가 아님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하고 물어봤더니 회신이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건축법 제2조 11호 규정에 의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3m 이상의 도시계획법과 도로사도법에 의한 도로와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됨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다시 봅시다. 너비 6m의 통과도로상에 국유지인 대지가 가로막고 있을 경우 이를 통과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상 도로를 하면 건축법 제2조 11호 규정에 의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와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또는 국유재3법의 국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나 주인과는 관계없다. 건축법상 도로는 누구와 관계없다? 지목과는 관계없다. 그다음에 모두 관계없다? 주인과도 관계없다. 그러면 아까 물어본 것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 그랬죠. 근데 여기는 주인과 지목과는 관계없다고 답변을 했죠. 답변이 다르죠. 위의 답변과 밑에 답변이 다른 이유가 왜 다르죠? 질문이 다르니까 답변이 다르죠. 그러면 자 우리 이 여사님이 그래서 제일 잘 아시니까 자기는 나이가 몰라서 잘 몰라요 하면서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위의 질문과 밑의 질문의 차이가 뭡니까? 네? 위의 질문, 여기 질문, 요 질문과 밑에 질문하고 답이 달라요. 위에 거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되는 것이 됐고 밑에 거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답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많은 걸 보고 이 두 가지만 빼서 옮겨놓은 거거든요. 위 질문과 밑에 질문에 정확하게 왜 답이 다른지를 아시는 분은 건축법상 도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맨 밑에 거는 국유지로다가 이미 국유지인 대지가 가로막 도로와 도로 사이에 국유지인 대지가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고 네. 위에 거는 포장된 현황 도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질문과 밑에 질문은 담당자가 의해서 위에 거는 무조건 된다? 건축법상 도로 인정돼 했어. 밑에 거는 뭐야? 관계 없음 그랬어. 그냥 국유지 재산을 발굴해도 기지 통과됐던 것은 원망나 그죠 뭐. 내가 우리가 저 형태네요. 국유지를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좀 인상 깊게 봤어요. 건축법상 도로는 폭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중요한데 그 폭이 위에 거는 뭐로 나와 있냐면은 포장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폭이 건축법상 도로가 도시지역에서는 6m, 비도시지역은 4m잖아요. 포장됐기 때문에 포장돼서 포장된 것까지 재봤더니 6m가 되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되는 건데 그게 다른 사람 땅일 때는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고 빼놓고 건축법상 도로는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야. 건축법상 도로는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관계가 없다 그랬죠.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담당자가 건축법상 도로는 6m가 돼야 되는데 포장이 안 됐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재야 돼. 평가 평가해야 되지. 끝에서 그 사람들이 아니 끝에서 끝이 어디야? 자동차 바퀴가 있는데 그 끝이야? 풀이 난 데야? 아니면 담벼락 끝이야? 아니면 담벼락이 없으면 뭐 포장된 거, 여기서 포장.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법상 도로는 넓이가 정확하고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다면 건축법상 도로를 보는데 이 건축법상 도로를 이용했을 때 다른 사람 땅인 경우는 사용승낙서 배하다 오라 안 오라는 건 제껴놓고 건축법상 도로는 도시지역에서는 6m, 비도시지역인 4m의 폭을 가지고 있고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라는 얘기예요. 근데 포장이 안 됐을 때는 넓이를 어디까지를 도로로 쓰냐고 하는 건
담당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포장된 도로가 가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된다? 4m가 안 되더라.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도시 지역인데 6m 안 되고 5m밖에 안 된다. 건축법상 도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기 안 돼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의 조건은 도시 지역에서 6m, 비도시 지역은 4m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도로법에는 도로가 돼 있는데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다든지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어도 도시지역에서 6m가 안 되면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에요. 도로법에는 도로지.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과도 관계도 없고 주인과도 관계가 없어요. 뭐만 본다? 도로의 폭을 보고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현황이 돼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것만 본다. 그럼 교수님 그 도시 지역에서 6m가 안 되면 건축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나요? 안 날 수도 있는데 이제 보면은 법이 그 건축을 보면은 모든 땅은 건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대놓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해놓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윗줄을 적용하면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출입에 지장이 없는 밑에 줄을 이용하면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게 담당자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건축법상에 건축 허가를 낼 수 있느냐 못 낼 수 있느냐는 순전히 누구 마음이다?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러면 담당자의 주관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느냐, 넓게 만들어 놨느냐. 이것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일제시대 전에 임금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창덕. 경복궁시였다. 경복궁이야. 경복궁에 살았죠. 임금님이 경복궁에 살면 신하가 임금이 부르면 잽싸게 가야 되죠. 그러면 경복궁 옆에서 살아야 되죠. 그럼 경복궁 옆이 유명한 동네가 어디야? 가회동, 안국동, 개동, 제동 이렇죠. 그럼 그 옛날에 안국동, 개동, 제동에 그 신하들이 살 때 2000년대는 건축법상 도로가 6m 도로가 됐거나 하고 6m를 도로를 만들어 놓고 집을 지었어? 그냥 지었어요. 그냥 좋지. 그럼 오랜 동안 그 마을이 그렇게 해서 100년, 200년을 건축법상 도로가 없이도 지내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안 난다 그러면 그 마을에 전부 다 집 지어 못 지어요. 못 짓죠. 못 지을 수 있죠. 못 짓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오랫동안 내려와 있던 동네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는 건축허가를 내주라 하고 담당자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그렇지만 담당자가 옛날부터 있던 동네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내줘요. 그런데 새로운 땅이죠.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게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자가 어쩐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전 사례를 봐갖고 어떤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서 좀 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거는 담당자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관한 것은 OX 흑백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